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의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아주 리얼한 현실 공포 썰입니다. FM 코리아라는 커뮤니티에서 범구라는 닉네임 쓰신 분이 검찰청 공익 시절에 쓰신 글을 허락받고 한번 이렇게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남짓 공익 생활하면서 본 시체가 몇 구나 되겠냐마는 나름 야간 당직 전문으로 1년 반을 있다 보니까 유난히도 끔찍한 시체를 접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엔 그 중에서도 익사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곳이 항구도시였는데 그래서 간혹 해경에서 당직실로 팩스를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보고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대개 해경에서 올라오는 건 고래를 포획한 거라든지 불법 체류자 선원을 잡은 거? 뭐 그런 게 대부분이거든요. 하지만 간혹 해경에서 변사 사건 보고를 올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럴 경우 100이면 98의 확률로 익사체였는데 검사들은 보통 익사체 변사가 올라오면 제대로 보지도 않고 무조건 부검을 때리거나 짬 처리를 시켜요. 왜 그러냐고요? 익사체 상태가 좋지 않은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가끔 재수없게 초임 검사가 당직을 서거나 아니면 FM 검사가 당직을 설 때 이런 익사체가 올라오면 이 양반들은 익사체라니까 신기해서 혹은 부검을 위해 검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명목 아래 직접 또 출동을 하세요. 그리고 그럴 때 함께 끌려가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아무튼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익사체가 하나 있다면 테트라포트에 빠진 지 며칠 만에 건져 올린 한 익사체였습니다. 테트라포트라 하면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방파제예요. 그 방파제 낭떠러지가 굉장히 깊거든요. 여담이지만 그런 데는 부모가 올라가라 해도 절대 올라가지 마세요. 떨어지면 끝장납니다. 그거 혼자 떨어지면은 뼈 어디 하나 골절되는 거는 문제도 아니고요. 만약에 혼자 갔다 떨어지면 올라올 수도 없어요. 너무 높아가지고. 하여간 당시의 당직 검사는 이제 막 15딱지 뗀 아주 젊은 남자 검사였습니다. 초임인데다가 FM까지 더해진 기세로 그 검사는 바로 의료원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당직 수사관은 너무나 당연히도 저를 함께 보내더라고요. 나쁜 놈이 아주 명분도 좋게 네가 면허 있으니까 운전이라도 하라고. 아무튼 함께 의료원에 있는 시체 안치소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딱 안치대를 꺼내는데 그 냄새가 일단 이 세상의 냄새가 아니었어요. 아주 비릿하면서도 퀴퀴하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굳이 표현을 하자면 썩은 생선을 수채구멍에 갖다 버리고 한 10년은 청소를 안 한 것 같은 그런 수산시장의 냄새. 굳이 표현하자면 뭐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런 냄새가 스멀스멀 코를 찔러 오더라고요. 일단 후각으로 한번 데이고 났더니 그 다음엔 이제 시각적 테러인데 아마포라고 했던가? 그 시신을 덮는 면포를 걷어 올리는 순간 정말 눈물이 찔끔 흐르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인 걸 보면 나도 모르게 막 눈이 아리면서 눈물이 흐르나 싶을 정도로 막 저도 모르게 주르륵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의도치 않게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나마도 저는 욕 정도만 했지 옆에 서 있던 검사는 아주 비명을 깍 하고 지르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시신을 본 짬은 그 검사보다 1년이 많았으니까요. 일단 전신이 소금물에 절여져서 어떻게 보면 퍼렇고 어떻게 보면 창백한 상태였는데 또 이목구비나 관절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퉁퉁 불어 있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몸에 가스가 차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두피 쪽은 머리카락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그 두피에 피부가 거의 없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 선생님한테 저, 저게 뭐예요? 아, 저거 방파제 있던 물고기들이 피부 다 뜯어먹은 거예요. 제 물음에 이렇게 답해주시는 그때 시신의 하반신 쪽 면포가 움찔움찔하면서 움직이는 것 같은 거예요. 물속에 며칠 동안 있다가 발견된 시신인데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혹시 설마 에이 막 이런 착각이 들 무렵에 옆에 있던 검사가 제 옆구리를 막 찌르면서 공익씨 저거 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보거나 착각한 건 아니고 같이 본 건데, 아니 도대체 이 양반은 나보고 뭐 어쩌라고 내 옆구리를 그렇게 찌르는 건지 참. 일단 그 시취와 시각 테러에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검사란 인간이 옆에서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으니까 이게 두통을 넘어가지고 누가 망치로 제 관자놀이 양쪽을 막 때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의사가 웃으면서 슬쩍 면포를 걷어 올려보라고 저한테 권하더라고요. 저는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의사 자식이 왜 나한테 그런 권유를 했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 권유에 계속 제 옆구리를 찌르던 그 검사 녀석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물어보고 싶어요. 저기요, 그때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하여간 저는 그 권유에 면포를 제꼈고 시체의 하반신 쪽이 보였는데 거기엔 꼭 거북손 같은 것들이 비늘처럼 막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군데군데 살점들은 다 파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던 그 시체의 움찔거림은 그 하반신에 붙어 있던 거북손 같은 것들이 막 물을 토해내면서 그 면포가 막 오르락내리락 움찔움찔 했던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나자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이 아닌 것 같고 너무나도 비현실 같아서 저도 모르게 진짜 살면서 비명 질러본 것 중에 제일 크게 지르면서 막 이렇게 몸을 비틀거렸어요. 그렇게 전신을 파닥거리다가 그만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는데요. 근데 제가 그때 넘어지면서 시신의 발목 쪽을 움켜잡게 된 거예요. 정말 과장 하나 없이 제 손이 썩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진짜 그때는 이거 손이 그냥 썩어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물컹물컹하고 미끈미끈하면서 뭔가 살이 푹 꺼지면서 나한테 달라붙는 그런 그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전에 열차 사고 목격했을 때도 일주일을 고생했는데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진짜 병적으로 한 2, 3일 정도는 비누로 계속해서 손을 씻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손에 꼽는 끔찍한 익사체 썰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대본도 없고요. 그냥 편집도 없이 제가 알고 있는 거, 느꼈던 거를 그냥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 국내에 바닷가가 삼면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방파제 있는 바다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 방파제 높고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또 장소에 따라서 개인이 느끼기에 따라 별로 그렇게 안 높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 호들갑 떨지? 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동해 라인 따라 오며 가다 하다 보면 방파제 크고 깊은 데는 장난 아니에요. 그 방파제 이렇게 돌멩이 있잖아요. 그게 엄청 크고 그게 크다 보니까 이 골이 엄청 깊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실수로 그런데 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뭐 암벽 등반을 했다, 내가 근력이 좋다, 산을 잘 탄다, 아무 소용 없어요. 일단 그 큰 돌멩이들 되게 맨질맨질 하거든요. 여러분 손잡이도 없을 뿐더러 그 깊은 곳에 한번 떨어지면 일단 팔이든 뭐 다리든 어디 하나 부러져요. 그 상태에서 멀쩡히 올라오는 거는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벌써 9월이거든요. 계절이 여름이랑 가을 사이에 있어요. 이제 9월, 10월부터
한참 낚시 시즌이라서 낚시하러 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근교 바다 보러 가야지 하면서 이제 바닷가 구경 가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꼭 내가 굳이 거기 가서 인생 사진을 찍어야겠다, 내가 굳이 거기 가서 낚시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어디에 가는지 꼭 누군가한테는 알려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 방파제 같은 데 떨어져 가지고요, 정신 잃잖아요? 답 없어요. 더군다나 핸드폰 같은 거 없어서 뭐 차 같은 데 놔두고 갔다가 거기 가가지고 빠지기라도 해봐요. 바로 조난입니다. 거기 파도 소리가 너무 세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밖으로 소리 질러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주변에 바로 가까이 없으면 누가 들을 확률도 없어요. 오늘 나왔던 썰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그런데 구경을 가야 된다거나 뭐 낚시를 가야 된다 하시면 내가 어디 가는지 누군가한테 꼭 알려놓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건 그 깊이까지 애초에 안 들어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베스트 공포 댓글은요, 요양병원 나이트 근무 영상에 올라왔던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은 서주 아슈크림님의 댓글입니다. 저도 병원 야간 근무할 때 환자가 없으면 틈날 때 잘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일하고 있으면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토하고, 또 자다가도 속이 이상해서 다 토하고 어지럽고, 계속 이런 게 반복되니까 왜 그러지? 나만 그런가? 하고 같이 일한 동료한테 물어보면 자기도 그렇다며, 자기도 본인만 그런 줄 알았다고 서로 얘기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응급실 쌤들과 같이 수다 떨면서 이 얘기를 말하니까 너네 몰랐어? 이러길래 왜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네가 자고 있는 그 밑 영안실이야, 그래서 그랬나 보다 하는데, 그 말 듣고 놀래서 벙쪄 있던 게 생각이 나네요. 다음 댓글은 금제롱제롱님의 댓글입니다. 저도 현재 재직 중인 병원이 전엔 요양병원이었다가 지금은 일반 병원으로 바뀐 병원인데요. 야간 근무하고 있는데 당직실에서 자다가 허름한 옷, 그리고 엉키고 떡진 머리의 귀신이었는데 절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마주쳤다가 잠에서 깼는데 이게 가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병동에서 환자분 사망하셨다고 콜이 왔었네요. 너무너무 무서웠고, 새벽인데다 고양이 발정난 소리, 막 애기 울음소리 같은 게 섞여서 나서 더 무서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린 여러분 모두 좋은 밤 좋은 아침 되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